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 증시와 코스피,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간단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은 빗금친 구름대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살짝 또 횡보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은 아직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역배열되어 있어서 지금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반등을 시도하다가 지금 재차 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점 테스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일단 고점이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쌍바닥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RSI도 지금 50도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지금 좀 조정세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20주선, 빨간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이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번 24년 조정과는 달라요. 지금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20주선 한번 짚고 이번에 두 번째 20주선 깼습니다.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고 지금은 캔들 자체가 5주선 아래 볼린저 밴드 아래쪽에 볼린저 밴드 위쪽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하락세예요. MACD 보면 완연하게 지금 반등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돌파 실패하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금 과거의 모습을 뭐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뭐 팬데믹 고점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금 5주선이 지금 20주선을 깬 양상이고, 이번에 결국은 5주선이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20주선을 돌파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을. 그래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약한데 당연히 나스닥은 훨씬 약하겠죠.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구름대가 횡보하다가 지금 하락하고 재차 횡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이평선들 역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 자체가 원래는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 기준선까지 반등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다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도 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넥라인 돌파 시도도 못한 거예요. 넥라인 돌파. 18,800 여기도 돌파를 시도를 못해서 어쨌든 나스닥은 18,300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주식이 없는 게 상팔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다우지수는 지금 20주선을 두 번 짚으면서 지금 20주선을 깼는데 나스닥은 그냥 한 번에 깼어요. 한 번에 깬 이유가 캔들이 여러 번 지금 20주선을 때렸어요. 게다가 지붕을 좀 만들었어요. 지붕을 만들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졌고 지금은 캔들이 60주선을 이탈했습니다. 캔들이 60주선 이탈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팬데믹 고점과 비견할 만해요. 팬데믹 고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팬데믹 고점에서 물론 60주선이 가깝긴 했는데 60주선 깨고 지금 200주선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스닥이 지금 주봉상 보면 200주선까지 보면 14,000은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뭐 다우랑 나스닥 중간이라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S&P 500은 사실상 시장의 지표로 삼는 게 맞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중심이고 다우는 뭐 한번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데 살펴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하락세고 S&P 500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지금 나스닥이랑 똑같이 모양이 생겼는데 20주선을 지금 처음 깬 거고 지금 60주선을 아직 안 깼어요. 뭐 그러니까 안 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S&P가 나스닥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S&P도 지금 결국 보면은 지금 팬데믹 고점과 비슷한 양상 20주선 깨고 지금 떨어지는 양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요 시점으로 23년도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스닥을 보면 그래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가 사실 지금 제일 강해요. 왜냐면 지금 뉴욕 지수가 강하다는 얘기는 잡주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잡주가 강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뭐 이것도 사실 고점이 좀 낮아졌어요. 고점이 지금은 이번에 반등하면서 구름대를 못 깨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지수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뉴욕 지수는 이게 사실 예고를 했어요. 지난번 처음 조정 나왔을 때 20주선은 그냥 깨버렸어요. 깼다가 지금 두 번째 깬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팬데믹 때 비교를 하면 팬데믹 때도 20주선 깨고 20주선을까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좀 하락하다가 또 20주선 돌파 시도할 텐데 20주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문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에 사실 미국 시장 또는 세계 시장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8월 팬데믹이 아니죠. 그 엔캐리 한번 작동했을 때 한 칼 맞고 그 다음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동안 나스닥은 올라왔는데 올라오질 못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개월간 지난 6개월간 매도를 해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매도를 해왔고 그게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고 매도한 결과 지금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고 결국은 지금은 반등 나왔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 돌파도 못하고 재차 떨어지면서 저점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것이 지금 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년도 그렇죠. 8월 달에 작년이네요. 작년 8월 달에 A파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나왔어요. 반등이 쌍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파 나오는 건데 이 ABC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쌍봉을 그러니까 반등파의 쌍봉에 넥라인 4765를 이탈해서 그전에는 이탈하면 바로바로 반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주째 반등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폭락의 위험이 있다 했더니 지금 4주째 사실 긴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폭락이에요. 다음 주에 쉴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주에도 폭락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200주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하는데 나스닥, 다우,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반도체와 관련 있는 코스피, 니케이, 대만 무사할 수 없고 뭐 그러다 보면 세계 증시 무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잘 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 지금은 작년 9월에 급등한 뒤로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한 차례 하락했다가 다시 또 횡보하고 있는데 이평선은 뭐 지금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하늘색 후행스팽 주가 캔들 보면 살짝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RSI도 지금 침체권에 내려서 이번에 홍콩 올라갈 때 올라가나 했더니 못 올라가면서 재차 지금 사실은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 홍콩 상해 종합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작년 10월에 지금 200주선은 돌파해 놨어요. 그래서 올 초에 조정 나왔을 때, 올해 말에 조정 나왔을 때 200주선은 지켰지만 지금은 볼린저 밴드 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혀 오도가도 못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고 MACD 자체도 지금 시그널선에서 눌려가지고 재차 하락하려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상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안 좋은 관계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은 연초에 지금까지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지금 사실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꼭지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캔들 자체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하늘색 후행스패도 캔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홍콩 항생 랠리 마치고 지금 조정 중이고 사실 이 조정 중이라는 거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홍콩 항생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20주선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20주선 만나서 한 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했고 지금 세 번째 상승했거든요. 지금 모양이 과거 1, 2차 상승 때랑 비슷해요. 지금 꼭지 틀고
20주선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사실 그러면 흐름이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스닥 폭락할 때 홍콩 항생지수 자연스럽게 뭐 20주선까지 폭락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으면 중국 상해 종합도 사실 무사하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주식을 한번 다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이게 지금 필반 지수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는 당연히 필반 지수 폭락할 때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니케이는 3,700, 800, 37,800을 기준으로 지금 넥라인 만들고 거기 살짝 돌파했는데 거기서 밀렸습니다. 필반 지수가 밀리는 관계로 어쩔 수 없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일본 니케이도 필반 지수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사실 8월 달에 작년 8월에 일본 니케이가 주범이었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반등이 사실 세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무튼 쌍봉 모양 만들고 지금 시파 하락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넥라인이 지금 37,700 이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탈해서 지금 4주째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뭐 물론 하락하는 5주선이 올라타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도 결국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필반 지수 폭락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지수도 위험하고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지수도 필반 지수랑 똑같이 닮아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고 작년 내내 지금 필반 지수 행보할 때 같이 행보했고 지금 이번에 사실 대만 지수는 약간 넥라인 위에서 놀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넥라인을 깼습니다. RSI도 40 근처에서 그냥 무너졌거든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넥라인이 22,088입니다. 넥라인을 지금 대만은 이제 깼어요. 이제 깨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필반, 니케이, 대만 이 중에서는 뭐 제일 강합니다. 강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지금 베트남이 박스권 돌파했어요. 박스권 돌파해서 사실 이게 1300 박스권 돌파해서 여기 시세를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세를 내려고 하는 순간 몰려들었을 때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1300이 지지되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재차 1340이 돌파할 때 매수해도 늦지 않고 이런 주식이 사실상 진짜로 위험하다. RSI도 내려오고 있어요. 왜 위험하냐면 베트남 증시도 보면 상당히 그동안 박스권을 진행했어요. 진행했고 이게 지금 이게 매도 거래였는지 매수 거래였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일단 돌파를 했지만 지금 박스권 돌파했지만 이거 휩쓸어 보면 이게 재차 하락하면서 이 아래 하단을 돌파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폭락장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00이 지지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 미국 증시 폭락할 때 필리핀 증시가 베트남이군요. 잘 버티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MACD도 살짝 멈추긴 했어요. 인도 센섹입니다. 인도 센섹은 지금 제일 먼저 하락 파동을 시작한 주식이에요. 지금 근데 인도 센섹 자체가 지금 3번 하락했어요. 3번 하락했고 한 번, 두 번, 3번 했는데 갈수록 하락 모양이 작아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세게 나왔고 지금은 고점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해서 재차 반락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 나스닥 떨어지는데 이게 상승장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RSI도 지금 과열권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좀 반등한 거예요. 반등한 거고 상승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지금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 있어요. 5주선 캔들만 올라갔지 지금 5주선은 뭐 옆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5주선이 20주선을 완전히 돌파하면 그때 상승으로 봐도 늦지 않다. 이 정도의 반등은 그냥 반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재차 지금 반등으로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 파동상으로 봐도 2번 하락한 거예요. 한 번 더 하락할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MACD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반등인 거죠.
아직 골든크로스 안 만들어냈습니다. 골든크로스 만들어내고 하고 좀 늦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 보베스파입니다. 브라질 보베스카가 지금 사실 유일하게 또 이상하게 움직이는 주식이긴 해요. 브라질 보베스파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해서 찌그러졌다가 구름대를 깼다가 다시 한번 또 대차게 반등을 한 이상한 주식이에요. 지금 RSI도 과일권에 와 있고 데드크로스 났지만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지금 20주선은 지금 사실상 거의 횡보입니다. 파동을 그리고 횡보. 5주선이 20주선을 대차게 돌파하다가 지금 캔들이 지금 20주선 깨면서 대차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또 반등했거든요.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쳐 있는데 사실 이게 상승세로 돌변하긴 쉽진 않아요. 어쨌든 박스권 안에 있는데 아직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 안에 움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브라질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 세계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호주입니다. 호주가 지금 사실상 미국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폭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할 거다 예고를 한거나 진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증시랑 똑같이 반등했는데 좀 사실은 반락은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 반등했어요. 반등하고 지금 살짝 멈춰 있는 상태니까 반락이 조금 예상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호주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예전에 이거 그러는 거는 다이버전스, 그죠? 주가는 높아졌는데 MACD 시그널이 낮아져서 어떻게 될 건가 했더니 폭락을 했고 이건 이제 지워야 되겠죠. 다이버전스는 시연이 됐습니다. 5주선이 20주선 완전히 깼고 지금 뭐 양봉을 만들면서 5주선까지 치받아 놨는데 아직 뭐 글쎄요, 이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20주선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사실을 깬 이상, 넥라인 깨고 내려온 이상은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이, 미국 증시가 1월부터 조정받은 동안, 대차게 또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고, 지금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금 조정세에 들어갔습니다. RSI가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죠. 지금 아직 고점 돌파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상승 후에 조정 중이다.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영국 증시 보면, 주봉 보면은 20주선 올라오고 있고 5주선 올라왔는데 지금 5주선이 꺾였잖아요. 캔들도 5주선 아래에 있고. MACD도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상당 기간 꺾였고 저는 이게 조정 후에 다시 간다 이렇게 봤는데 과거의 이력을 보면 이 정도 꺾였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보면 재차 상승할 때는 이렇게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너무 많이 꺾였다. 그 전에 좀 약간 꺾인 다음에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약간 고비는 있을 수 있겠네요. 보통 두 번 상승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반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가 이번에 주도주였죠. 독일 닥스 그런데 지금 거의 꼭지에서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사실 꼭지 증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진짜로 독일 닥스의 진짜 꼭지점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RSI 내려오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미국이 쉬는 사이에 기술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5주선이 좀 휘었어요. 휘었고 지금 꼭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도 꺾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 10주선은 안 깨졌는데 10주선이 깨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닥스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 증시가 동시에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주인 독일 닥스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미국 나스닥이랑 같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확증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증시 폭락. 유로스톡 50입니다. 유로스톡 50, 뭐, 지금 뭐, 독일 닥스 끌어올렸고, 유럽이 올랐으니까 올랐습니다. 오르고 지금은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이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지금 5주선이 휘었고, 캔들이 10주선까지 깨졌어요. 그런 걸 보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럽 증시도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MACD가 이렇게 꺾였어요. 밑으로 꺾여서 아직 데드크로스는 안 났지만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2차 상승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기 2차 상승할 때 보면 10주선 깨진 다음에 바로 올려서 상승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꺾이는지 이제 확실히 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 까크가 사실 제일 약한 유럽에서 제일 약한 증시였는데 이 중에서입니다. 지금 프랑스 까크도 그동안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조정 중이고 지금 RSI도 내려오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프랑스 까크는 사실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사실 캔들도 보면 완전히 지금 10주선도 이탈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러네요. 그럼 까크는 좀 약하네요. 그래서 MACD도 완전히 지금 꺾여서 지금 데드크로스는 안 났습니다만 이게 꼭지가 될 거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죠. 이거 한 번 상승한 거거든요. 보통 두 번 상승하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증시를 봐야 되겠네. 한국 증시가 지금 유럽 증시 따라서 조금 상승했어요. 조금 상승했는데 지금 조정 중이고 RSI도 지금 사실 떨어졌거든요. 사실 고점을 낮은 고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쌍봉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상태는 안 좋죠. 상태는 안 좋은데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코스피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200주선에서 두 번 막혔어요. 두 번 막혀서 찌그러지는 모양이고 좀 안타까워요. 5주선이 20주선 돌파해서 상승세로 가나 했는데 이번에 한 방 또 맞았어요. 지난번에 한 방 맞았는데 브라질은 한 방 맞고 버텼는데 코스피는 이번에 또 한 방 맞아서 지금 MAO도 줄었습니다. MACD도 멈췄고 그래서 코스피 사실 나스닥이 금요일 날 폭락했잖아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20주선도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코스피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지금 거기에 대장주잖아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폭락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런 의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증시들이 사실 뭐 횡보하는 주식도 고개 숙였고 그 다음에 상승했던 주식도 고개 숙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고개 숙였다는 얘기는 한동안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 이제 고개를 숙였거든요. 20주선까지 떨어지려면 지난번까지 합치면 앞으로 3개월 힘들 수도 있잖아요. 홍콩.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일본, 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서 지금 폭락을 할 것 같고 결국은 유럽이 문제인데 유럽도 사실 약간 꼭지는 틀은 모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1분기가 끝났잖아요. 1, 2, 3. 4, 5, 6인데 4, 5, 6은 상당히 처참한 세계 증시의 시황이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놈이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거 왜 문제냐면 이겁니다. 이거 뭐 나스닥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옛날에 나스닥 버블 붕괴 때 보면 이게 이제 나스닥 버블 붕괴 때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 보면 나스닥이 그때 최고점 5천에서 지금 한번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지고 반등을 주고 재차 이제 C파동 떨어졌는데 보면 반등 줄 때 지금 쌍봉을 만들었어요. 왜 쌍봉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반등 파동은 세 개로 나옵니다. A, B, C 이렇게 쌍봉 만들고 얘가 보면은 언제 2차 폭락이 이루어졌냐면 저희 넥라인이 3,500 정도 되는데 이 넥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캔들이 거기서 넥라인 아래에서 4주를 버텼어요. 4주를 버틴 다음에 5주째부터 음봉이 떨어지면서 폭락하고 쉬었다가 또 폭락하고 쉬었다가 또 폭락하고 이러면서 거의 뭐 끝났거든요. 요런 거랑 사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딱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기울기가 좀 다릅니다.
기울기가 좀 약하다 이건데, 필반지수가 작년 8월에 한 방 맞고 반등, 비파 반등하고 지금 C파 하락인데, 딱 모양을 보면 알지만 비파 반등이 쌍봉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쌍봉 만들고 넥라인이 4770 요 정도 되는데, 넥라인 이탈한 다음에 지금 3주째 그 아래에서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번 주에 폭락 장대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떨어지고 쉬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필반지수 사실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 모양상으로는 그래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